한내여자중학교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문을 담당하고 있는 노진희 선생님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 처음 선생님과 먼저 목소리로 만나게 되었는데 어땠을지 잘 모르겠네요. 강의가 괜찮았나요? 약간 지루했을 수도 있고 한문을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됐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오늘은 어떤 순서로 수업을 진행할지 살펴볼게요. 오늘은 두 번째로 배움의 필요, 단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78쪽을 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수업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의 학습 순서.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한자 한문을 왜 배우는지 그 목적에 대한 복습을 할 거고, 그리고 오늘은 교과서 78쪽에 있는 본문을 배우기 위해서 그 전에 해야 할 신출한자, 우리 신출한자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학습은 안 할 거고요. 신출한자만 함께 써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한자 한문을 배우는 목적은 뭐였어요? 선조들이 남긴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남긴 여러 가지 책들에 기록하는 문자가 한자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늘날에 계승하기 위해서는 이런 한자를 해독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자 한문을 배워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자 문화권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자 한문을 배워야 한다라고 했었어요. 한자 문화권이라고 하면 각 나라의 말이 있을 텐데 그 말에서 한자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베트남, 일본 등이 이런 대표적인 한자 문화권 국가라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 신서유기 프로그램에서 중국에 갔을 때 토핑 메뉴 기억나나요? 이 주가 빼다라는 뜻의 한자였어요. 만약에 강호동이 이 한자를 알았다면 토핑에서 고기를 빼지 않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한자 문화권의 국가의 문화, 여러 가지 유적지나 이런 토핑, 이런 간단한 토핑 같은 것조차도 한자 한문을 만약에 배워놨다면 되게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리고 먹고 싶은, 그리고 보고 싶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복습이 끝났고 오늘의 학습 목표를 볼게요. 오늘은 본문 학습 없이 신출 한자를 쓰는 영상을 통해서 한자를 예쁘고 바르게 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신출 한자의 뜻과 음을 바르게 읽을 수 있다. 그리고 한자를 바르게 쓸 수 있다. 이것이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신출 한자를 노트에 써야 해요. 선생님이 한자 노트 지난 시간에 준비하라고 했었죠. 한자 노트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해요? 라는 질문이 각자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한자 공책을 펴면은 이렇게 보통 10칸으로 되어 있고 밑으로 쭉 더 많아요. 그 중에서 한 글자에 한자를 쓰는데 우리는 총 10칸을 사용을 할 거예요. 먼저 여기 앞에 4칸, 이 4칸에 한자를 쓰고 대표적으로 한자를 배울 한자를 쓰고 그 다음에 뜻, 음을 쓰고 그리고 하나, 둘, 세 번을 따랐습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써놓진 않았지만 10개 이렇게 써야겠죠. 그리고 신출 한자를 배우면서 그 한자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어휘를 선생님이 소개를 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자 쓰고 뜻, 쓰고 3번 따라 쓰고 필순에 맞춰서 여기도 뜻, 쓰고 예시 단어 땡권 할 때 이 권이 책권을 쓴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자마다 영상을 첨부를 해놨어요. 영상을 잘 보고 선생님이 쓰는 순서를 보고 여러분들도 예쁘고 바르게 한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학기 말에 노트 검사를 한 다음에 여러분 한석봉 아나요? 한석봉. 되게 명필가죠. 글씨를 굉장히 잘 썼던 사람인데 유명한 말이 있죠. 이 한석봉 어머니가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써라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그러고 불을 끈 상태로 그렇게 썼는데 봤더니 되게 또박또박 예쁜 글씨를 썼다라는 사람인데 어쨌든 각 반에서 노트 검사를 한 다음에 와, 이 친구 정말 예쁘고 바르게 썼다. 글씨를 필수를 지켜서 그랬을 때 한석봉, 그 친구를 한석봉이라고 선발을 선생님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등교 계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름의 과제인데요. 노트 검사를 한 다음에 이런 걸 선발을 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노트 사용 방법에 따라서 우리 신출 한자를 잘 배워보도록 합시다. 본문을 배우기에 앞서서 신출 한자를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우리가 앞으로 수업을 할 때도 그리고 등교 계약을 하고 나서도 본문을 배우기 전에는 꼭 신출 한자를 선생님과 한번 써보고 그리고 어떤 한자 어들에 이 한자가 들어가 있나 한번 그런 시간도 가질 거예요. 오늘 배울 신출 한자는 총 몇 개인지 우리 78쪽, 교과서 78쪽 밑부분에 한번 쭉 세보세요. 신출 한자 몇 개가 있나? 78쪽에 나온 신출 한자가 17개일 거예요. 아마 17개. 자, 그러면 이 17개의 한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천천히 한번 써보고 그 한자가 들어간 한자 어휘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로 배울 신출 한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죠? 자,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개라고 읽는 열개라는 한자입니다. 따라 읽어봅시다. 10개. 네, 잘 읽었어요. 자, 이 10개라는 한자는요, 열다, 문을 열다 할 때 그 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이 한자가 들어가는 한자 단어들을 보면 공개하다 할 때 열어 제끼다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 공개는 자,
공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두 알게끔 다 열겠다, 오픈하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개라는 열다라는 뜻이 들어간 한자 어휘는 무엇이 있을지 보니까 개방이라는 어휘도 역시 열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 어휘예요. 개방하다, 오픈하다죠, 이것도. 네, 이렇게 열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 어휘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한자를 우리가 예쁘게 한번 써볼 건데, 자, 저번 시간에가 아니라 작년에 한자를 쓰는 원칙에 대해서 배웠나요, 여러분? 2학년이니까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배우면, 한자를 쓸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바깥 거 쓰고, 안에 걸 나중에 쓰고, 이런 원칙이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쓰는 거 보고, 우리 2학년 친구들도 예쁘게 한번 써봅시다. 자, 차근차근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까지만 쓰면 문이거든요, 이게. 문이라는 한자예요. 문이라는 한자인데, 여기에서 안에 거를 써주면 개라는 한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회까지 썼고,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총 12회기인 한자네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이렇게 총 12획으로 이루어진 한자였습니다. 자, 이해됐나요? 네, 예쁘게 쓰고 있죠, 여러분? 공책에 예쁘게 한번 써봅시다. 두 번째 한자는 자, 어떻게 생긴 한자인가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권이라고 읽는 한자네요. 자, 함께 따라 읽어봅시다. 책권. 그래요. 우리 이렇게 권이라는 한자를 봤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이 권은 어디에 쓰일까요? 어떤 친구가 잘 말했는데 너 이번에 책 몇 권 샀어? 몇 권 샀어? 할 때 그 권, 이게 책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그래서 권은 책을 세는 단위죠. 책을 세는 단위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순서로 한자를 예쁘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권은 옆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나요?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총 8획으로 이루어진 한자입니다. 자, 예쁘게 썼나요? 네, 그러면 다음 한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한자는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더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익이라고 읽는 한자네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더할 익. 네, 잘 읽었습니다. 자, 이 더할 익이라는 한자는 우리 생활에서 어떤 한자어에 들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문 수업을 배우면 참 유익해 라고 할 때 유익. 유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있을 유라는 한자고요. 익은 여기서 더하다 라고 쓰였죠. 그래서 더해지는 것이 있다 라는 뜻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유익 말고 또 다른 거. 이익. 나한테 이로운 거,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그쵸? 그래서 이익도 이 더할 이자를 써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르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써볼게요. 자, 이 더할 익은 한번 천천히 써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몇 획? 10획으로 이루어진 한자네요. 자, 이제 네 번째 한자 볼게요.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어떤 한자예요? 앞에서 배웠던 이 10개와 10개에 들어있는 이 한자가 포함되어 있는 한자예요. 한번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이거는 10개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안에 이 네모가 들어있어요. 자,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묻다라고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문이라고 읽죠? 자, 물을 문, 물을 문. 자, 이 물을 문이라는 한자는요, 묻다. 우리 말할 때 입을 사용하죠. 그래서 지금 이 한자, 가운데 있는 이 한자가 입을 뜻하는 입구라는 한자예요. 그래서 물을 무는, 여기 입구가 들어가면 묻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물어볼 거 있다는 거죠. 이때 질문. 질문이 있다 할 때 이 문이 물을 문이고요. 또 다른 한자,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다른 한자, 항문, 항문. 항문이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여러분? 항문 할 때도 이 문, 묻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가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을 문 한번 순서대로 써볼게요. 자, 따라서 써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진 같죠? 여기 쓰던 거랑 그 다음에 아홉, 열, 열하나.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총 몇 획? 11획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자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다섯 번째 신출 한자 볼게요. 자, 다섯 번째 어떤 한자인가 보니까 이렇게 생긴 한자예요. 자, 이렇게 생긴 한자네요. 자, 뜻을 보니까 배우다라고 되어 있고 어떻게 읽어요? 학이라고 배워요. 학이라고 읽어요. 자, 그래서 우리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볼게요. 배울 학, 배울 학. 네, 배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학이라고 읽는 한자였어요. 자, 그러면 이 배우다 학이라는 한자, 어떤 한자어에 쓰일까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쉽게 찾아보면 지금 이제 여러분이 등교 계약을 못하고 있죠. 그죠? 그때 계약하다. 배우는 거를 열다, 시작하다 라는 의미인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계약 할 때 이 배우다 라는 뜻이 쓰이고요. 또 다른 거.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못 오고 있어요? 학교에 못 오고 있어요. 학교. 그래서 학교. 배우는 곳, 학교라고 하는 데에도 이 학, 배우다라는 뜻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배울 학이라고 하는 이 한자, 어떻게 쓰면 예쁘게 쓸지 한번 화면 보고 한번 따라 써봅시다. 자, 배울 학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자, 이렇게 총 17번을 획을 그어야 돼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이해됐나요, 여러분? 자, 획수가 좀 많으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자, 이렇게 총 17획으로 이루어진 한자, 배울 학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한자 볼게요. 자, 여섯 번째. 배울 학 다음으로 우리 나와 있는 한자 한번 볼까요? 성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성이라고 읽어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자, 따라 읽어봅시다. 성알성, 성알성. 네, 이 성하다는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한자어에 쓰이는지 보니까 성대한 파티를 하다 할 때 크고 많은 뭔가 풍성한 의미 이렇게 성할 때 성대하다 할 때 그 성대에 해당하고 그리고 방금 선생님이 풍성하다라고 했죠. 풍성하다라고 할 때 풍성도 이 성할성이라는 한자가 들어간 한자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성할성이라는 한자 어떻게 하면 예쁘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써봅시다. 자,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총 12번을 그어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래서 총 12획으로 이루어진 한자 성할성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 한자 볼게요. 일곱 번째 한자는 자, 무겁다, 거듭이라는 뜻을 가진 중이라고 읽는 한자예요. 자,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무거울 중, 무거울 중. 네, 흔하게 쓰이는 게 이 무겁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본문에서는 다른 뜻으로 쓰이는 한자예요. 자, 그 한자의 뜻으로도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거듭 중, 거듭 중. 네, 잘 읽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오늘 쓰는 뜻은 거듭이라는 뜻으로 쓴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무겁다, 거듭이라는 뜻을 가진 이 한자, 어떤 한자어에 들어가는지도 한번 봐야겠죠? 자, 어떤 한자에 들어갈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무겁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요할 때, 중요하다 할 때 이 중요라는 어휘에 쓰이는 한자가 이 무거울 중이라는 한자예요. 자, 다른 뜻으로 우리 보물 되게 뭐라고 해요? 귀중하다, 귀중품이라는 말 있죠. 귀중하다 할 때 그 중도 이렇게 무거울 중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거듭이라는 한자로 쓴다고 했는데 우리 거듭이라는 뜻으로 쓸 때는 어떤 의미냐면요. 거듭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지나요? 계속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한다. 다시 한번 부탁한다. 재차 부탁을 한다. 이렇게 다시라는 의미로 쓰이는 한자예요. 본문에서는 다시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 무거울 중, 거듭 중을 알아봤고 우리 이제 쓰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자, 거듭 중 어떻게 하면 예쁘게 쓸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9획으로 이루어진 한자예요. 9획으로 이루어진 한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무거울 중, 거듭 중이라는 한자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8번째 한자네요. 벌써 거의 절반을 왔어요. 자, 8번째 한자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거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제라고 있는데요. 거듭? 앞에서 배웠던 한자인데? 네, 맞아요. 그 의미랑 똑같은 의미예요. 자,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생긴 한자네요. 자, 뭐라고 읽는다고요? 한번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볼까요? 거듭제, 거듭제. 네, 맞아요. 자, 거듭제라는 한자인데
아까 선생님이 이 거듭 설명하면서 나왔는데 제차라는 말 있죠. 제차. 다시 부탁드린다. 이것도 결국 다시라는 의미랑 똑같아요. 제차. 그리고 드라마 보면 아미 제발하셨습니다. 자, 이런 문장 들어본 적 있나요? 제발 다시 암이 생겼다라는 의미죠. 이렇게 제발이라는 어휘에도 거듭제라는 한자가 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거듭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데 막상 쓰면 안 예쁘게 써지거든요. 이런 한자가. 한번 볼게요. 필순을 지켜서 먼저 위에부터 하나, 그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해됐나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육획으로 이루어진 거듭제라는 한자 우리 한번 같이 써봤습니다. 자, 9번째 한자예요. 9번째 한자 한번 볼게요. 9번째 한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어떤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78쪽 밑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자, 새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이라고 읽어요. 자, 따라 읽어봅시다. 새벽신, 새벽신, 네, 새벽신이라는 한자예요. 그러면 우리 이 새벽신이라는 한자 위에 보면 이 한자가 날일이라는 한자예요. 날일은 뭐예요? 날일은 우리 1학년 때 상형자 배웠죠? 거기에서 해를 본뜬 글자. 그래서 아침, 해가 뜨는 그 시기를 뜻하는 게 이 새벽신이라는 한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한자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어휘에서는 보지 못하는 한자예요. 보지 못하는 한자고 그래서 되게 쉽게 볼 수 없는 한자, 낯선 한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 순서만, 이 한자는 순서만 볼게요. 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이렇게 총 11획. 11획으로 이루어진 새벽신이라는 한자였습니다. 다음 한자 볼게요. 다음 한자, 10번째 한자. 자, 10번째 한자는요,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시라고 읽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때시, 때라는 뜻. 그때, 저때, 이때 할 때 그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시라는 음을 가진 한자예요. 그러면 우리 때시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한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등교할 때 지금 몇 시지? 할 때 뭐 봐요? 시계. 핸드폰이든 뭐 집에 있는 벽걸이 시계든 시계 보죠. 그때 시계 할 때 그 시가 이 때 시자를 써요. 그리고 지금 점심시간이다 할 때 시간. 이렇게 시계, 시간. 어떤 때랑 관련된 한자어에 이 시가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한자 예쁘게 한번 써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몇 획? 10획으로 이루어진 한자입니다. 10획으로 이루어진 한자. 떼시 우리 살펴봤습니다. 11번째. 자, 11번째 볼게요. 11번째는 마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당이라고 읽는 마땅할 당이라는 한자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죠? 보니까. 자, 뭐라고 읽는다고요? 큰 소리로 마땅할 당. 마땅할 당. 마땅하다는 어떤 의미예요, 우리? 한글로 말하면.
마땅하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당이 들어간 한자어는 당연하다 할 때 당연이라는 한자에 쓰이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right now, 당장이라고 할 때도 마땅하다라는 뜻이 들어가는 한자어예요. 이것들이. 자, 그러면 우리 예쁘게 이 한자도 써봅시다. 자, 먼저 우리 한자 쓰는 원칙이에요. 가운데, 옆이 이렇게 양옆에 똑같이 데칼코마니로 모양이 있죠. 그럴 때는 가운데 먼저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다시 가운데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래서 총 13획으로 이루어진 마땅할 당이라는 한자가 우리 본문을 배울 때 필요한 한자예요. 이제 12번째. 자, 12번째는 어떻게 생긴 한자인가 봤더니 힘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면이라고 읽는 한자예요. 자,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이렇게. 자, 여기에서 면 어떤 한자라고요? 따라 읽어봅시다. 힘쓸면 힘쓸면. 자, 힘쓸면이라는 이 한자는 우리 여기 보니까 이 한자 뭔지 혹시 아나요? 여기 이 한자? 이 한자는 힘력이라는 한자예요. 그래서 힘쓰다라는 뜻에 영향을 준 한자가 이 한자예요. 힘력이라는 한자라서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쓸게요. 이건 예를 들어서 힘쓸면이라는 한자가 쓰이는 단어는 근면성실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근면하다,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게 힘쓴다 라는 뜻이에요. 근면. 그리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합시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면학 분위기. 그때도 이 면학 배움에 힘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자 할 때 그 면학. 그래서 이 힘쓸 면이 들어가는 한자어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이제 예쁘게 한번 한자를 써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부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렇게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총 9획으로 이루어진 한자 힘쓸 면이라는 한자였습니다. 자, 우리 13번째 한자어 볼게요. 자, 13번째 한자어 힘쓸 면 다음에 힘쓸려가 나와요. 힘쓸려. 자, 어떻게 생겼는지 보니까 지금 얘가 좀 복잡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와, 이렇게 복잡한 한자를 여러분이 오늘 배우는 거예요. 자, 한번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봅시다. 자, 뭐라고 읽는다고요? 힘쓸려. 힘쓸려라는 것은 힘을 써주다, 도와주다 라는 뜻이에요. 자, 힘을 쓰다 라는 뜻이 들어가는 한자. 자, 힘쓸려가 들어가는 한자. 우리 이렇게 하도록 권한다. 이럴 때 우리 장려하다라는 말 많이 쓰죠. 장려. 권장하다. 약간 도와주다. 이렇게 하도록 도움을 주다. 할 때 장려라는 한자어를 우리가 써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어떻게 예쁘게 쓰는지 조금 복잡하니까 3번 정도 선생님과 함께 써볼게요. 자, 가장 먼저 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총 17획으로 된 한자죠.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자, 복잡하죠? 다시 마지막으로 하나, 둘, 그 다음에 세로, 가로, 가로, 세로.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쓴 다음에 내려주고,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이렇게 바깥쪽 쓴 다음에 이렇게 써주세요. 자, 그러면 총 17획으로 된 우리 힘쓸려 봤어요. 자, 쓰는 게 조금 어렵지만 영상 보면서 천천히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자, 14번째 한자 볼게요. 14번째는 이렇게 생긴 한자예요. 자, 보니까 기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대라고 읽어요. 기다릴 대. 자, 따라 읽어봅시다. 기다릴 대. 네. 자, 그럼 이 기다리다 라는 뜻이 들어간 한자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한자어 중에 뭐가 있는지. 자, 예를 들어서 생일 파티를 해요. 그럴 때 초대장을 보내죠. 초대장 할 때 초대. 초는 부르다라는 뜻이고 대는 여기서 배운 대로 기다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러서 너를 기다리겠다. 우리 집에서. 맞죠? 그래서 초대하다 할 때 초대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되게 많은 상황. 그래서 오래 기다려야 돼. 그러면 대기 시간이 길다라고 하죠. 그래서 대기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써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한자를 예쁘게 써보면 자, 왼쪽부터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좀 빨랐나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몇 획? 9획. 9획으로 이루어진 한자 기다릴 대였습니다. 자, 15번째 볼게요. 15번째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한자예요. 자, 뜻이랑 뜻은 기다리다가 아니라 일어나다죠. 위에서 기다리다 했고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라고 읽어요. 자, 일어날 기 따라 읽어봅시다. 일어날 기. 자, 이 일어날 기라는 한자는 어떤 데 쓰이는지 볼게요. 일어날 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침에 일어나다 할 때 일어나는 시간을 뭐라고 해요? 기상시간이라고 하죠. 기상하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일어나다, 기립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기는 일어나다고 립은 서다예요. 서다. 똑같이 일어나다죠. 그래서 기립 이렇게 하면 일어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천천히 이 한자도 써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0획으로 이루어진 한자네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나요? 네. 그래서 총 10획으로 이루어진 한자였습니다. 16번째는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승이라고 읽어요. 자, 있다.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네요, 보니까. 이 한자 뭐라고 읽는다고요? 이을승이에요. 자, 따라 읽어봅시다. 이을승. 자, 이 이을승이라는 한자가 들어가는 한자어를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었는데 한자를 배우는 중요성 중에서 우리 두 번째에 해당하는 중요성 뭐였나요? 기억나는 친구들 있을까?
맞아요.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기록문화, 한자로 기록해놓은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을 우리가 잘 계승해야 된다.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였죠. 그래서 그때의 계승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가 쓰이는 한자어예요. 자, 여기에서 그럼 있다승 한번 예쁘게 써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9획이네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9획으로 이루어진 한자였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자, 17번째. 자, 17번째. 마지막인 만큼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천천히 써볼게요. 자, 이 한자랑 그 다음에 이 한자가 같이 붙어 있어요. 자, 뜻은 구르다. 그리고 어떻게 읽어요? 전이라고 읽어요. 자, 뭐라고 읽는지 한번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봅시다. 구를전. 네, 구를전이라는 한자. 예를 들어서 이 한자가 어떻게 쓰이는지 볼게요. 우리 자전거 있죠, 자전거. 자전거 어떻게 생겼어요? 바퀴가 있고 떼굴떼굴 굴러가. 맞죠? 그럴 때 자전거 할 때 전이 구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 운전하시는 분들 많죠? 운전은 차 바퀴가 또 떼굴떼굴 굴러가잖아요. 그리고 핸들도 굴르고, 그죠? 동글동글해서. 그렇게 해서 자전거나 운전 같은 단어들에 쓰인 이 전이라는 것들이 구르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 이 한자, 좀 복잡해 보이니까 이 한자도 3번 정도 선생님과 함께 써볼게요. 자, 먼저 왼쪽 거부터 써볼게요. 자, 몇 획인지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총 18획으로 이루어진 한자예요. 18획으로 이루어진 한자.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자, 복잡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자, 이렇게 총 18획으로 이루어진 한자였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조금 17자나 돼서 좀 길어서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었죠. 고생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따라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온라인 수업이어도 수업에 집중을 해서 선생님 손 보고 예쁘게 따라 썼으면 좋겠습니다. 과제를 안내할게요. 선생님이 앞에서 한자 노트 사용 방법을 말을 했었죠. 그때 한자 노트 사용 방법을 참고를 해서 오늘 배운 신출 한자 17자의 모양, 뜻을 바르게 써주세요. 이게 오늘 과제입니다. 오늘의 과제이고 다음 시간이 되기 전까지 미리 잘 써놓으면 좋겠죠. 오늘 할 일을 내일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꼭꼭 쓰길 바래요. 등교 계약한 다음에 선생님이 이 온라인 수업 과제는 일괄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움의 필요 2번째 시간을 가질 건데 여기에서는 오늘 배운 신출 한자를 사용해서 활용을 해서 본문 학습을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